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났지요. 새벽 전화는 늘 불길했거든요. 요양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이 또 그러신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또 그러신대요. 간호사가 설명하더군요. 엄마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돈을 누가 가져갔다고요? 통장이 없어졌다고요? 다른 어르신들이 다 깨셨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괜찮다고 제가 내일 아침에 가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62세예요. 엄마는 84살이에요. 박순덕 할머니지요. 2년 전부터 요양원에 계시는데 치매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모셨어요.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지요. 엄마가 밤낮을 바꾸시는 거예요. 밤에 일어나서 집을 나가려고 하셨고 부엌에서 불을 켜놓고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남편도 일해야 했고 저도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했거든요. 아들 둘은 다 장가갔지요. 각자 살림이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 곳을 다녀봤지요. 깨끗한 곳, 간호사분들이 친절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은혜 요양원으로 정했어요. 시설이 괜찮았고 간호사분들도 친절해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거리였지요. 엄마를 모시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물으셨어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왜 자기를 여기 두고 가냐고요? 자기를 버리는 거냐고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고 더 잘 돌봐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몇 번이고 설명했지요. 하지만 엄마는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그냥 자기를 버린다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나쁜 딸 같았거든요. 엄마를 남의 손에 맡겼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제대로 돌볼 수 없었어요. 이게 엄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일주일에 3번씩 찾아갔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에 갔어요. 과일도 갖다 드리고 옷도 갈아입혀 드렸지요. 손톱도 깎아드리고 머리도 빗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점점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가끔은 손녀라고 하셨고 가끔은 며느리라고 하셨지요. 딸이라는 걸 잊으신 거였습니다. 슬펐지만 받아들였어요. 치매가 그런 거니까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군요. 시간이 지나면 가족도 못 알아보신다고요. 그런데 3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 갔더니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눈빛이 또렷하셨거든요.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수진아, 너 맞지? 내 딸 맞지? 그렇다고 엄마 딸이라고 대답했더니 엄마가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내 통장 어디 갔니? 통장이 없어졌어. 무슨 통장을 말씀하시는지 물어봤더니 엄마가 대답하셨어요. 너한테 맡긴 그 통장 말고 다른 통장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른 통장이요? 제가 알기로는 엄마 통장은 2개뿐이었거든요. 괜찮다고 제가 통장 잘 갖고 있다고 안심시켜드렸더니 엄마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셨어요. 그 통장 말고 다른 거라고 큰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됐거든요. 간호사한테 조용히 물어봤어요. 엄마가 통장 이야기를 자주 하시냐고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더군요. 요즘 자주 그러신답니다. 통장 없어졌다고 누가 가져갔다고요. 안심했습니다. 치매 증상이구나 싶었어요. 없는 걸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지요. 하지만 그 후로 엄마는 제가 갈 때마다 통장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통장은 제가 갖고 있다고, 안전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자꾸만 다른 통장이 있었다고, 큰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 없어졌다고 우기셨어요. 점점 심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씀하셨답니다.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님이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통장 이야기를 하신대요. 누가 가져갔다고요? 민망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한테까지 말씀하시다니요. 요양원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됐어요. 원장님이 조용히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증상이 좀 심해지신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지요. 이해한다고 치매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엄마가 왜 자꾸 그러실까요? 정말 치매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요양원에서요. 간호사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난리를 치신답니다. 당장 와주실 수 있냐고요. 남편을 깨워서 차를 타고 달려갔어요. 새벽 거리는 한산했지만 제 가슴은 두근거렸지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요양원에 도착하니 복도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간호사 2명이 엄마를 붙잡고 있었어요. 엄마가 소리치고 계셨거든요. 내 돈 돌려줘. 내 통장 어디 갔어? 도둑놈들, 도둑놈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처절했거든요. 살려달라는 사람처럼,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처럼 소리치고 계셨어요. 다가가서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저예요. 수진이요. 엄마가 저를 보시더니 달려오셨습니다. 제 옷을 붙잡으시며 울먹이셨어요. 수진아, 내 돈 어디 갔니? 누가 가져갔어? 2천만 원이나 되는데. 간호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속 저러신답니다. 진정이 안 되세요. 엄마를 방으로 모셨어요. 손을 잡고 침대에 앉았지요. 엄마를 달래면서 천천히 물어봤습니다. 무슨 통장이냐고, 언제 없어진 거냐고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준 통장이라고 2천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그런데 없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통장이요? 2천만 원이요? 그런 통장이 정말 있었을까요? 다시 물어봤어요. 그 통장을 어디에 두셨냐고요. 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뒀다고, 아무도 모르게 잘 간직했었다고요. 그럼 언제 없어졌냐고 물으니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정확히는 모르신답니다. 1달 전쯤? 아니 2달 전?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통장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치매 때문에 없는 걸 있었다고 착각하시는 걸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한테 조용히 물어봤어요. 어머니 방에 통장이 있었는지 본 적 있냐고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못 봤답니다. 옷 갈아입힐 때 옷장도 열어보는데 통장 같은 건 본 적이 없대요. 돌아가는 길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2천만 원짜리 통장이 없어졌다고 하신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대답하더군요.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거겠지요.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치매로 착각하시는 거겠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너무 절박했거든요. 정말로 뭔가 잃어버린 사람처럼 들렸어요. 일주일 후 다시 요양원에 갔습니다. 엄마는 조용하셨어요. 약을 드셨는지 멍한 표정으로 침대에 앉아 계셨지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진정제를 드셨답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셔서 어쩔 수 없었대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쩔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우기셨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방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서랍장이 전부였지요. 창문으로는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옷가지가 들어 있었지요. 속옷, 양말, 손수건들이요. 하나씩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혹시 통장이 옷 사이에 숨겨져 있을까 싶어서요. 없었습니다. 옷장도 열어서 안을 뒤졌어요. 옷을 다 꺼내서 주머니를 하나하나 확인했지요. 코트 주머니, 바지 주머니, 치마 주머니까지요. 역시 없었습니다. 침대 밑도 들여다봤어요. 매트리스를 들쳐서 밑도 확인했지요. 혹시 베개 속에 넣어두셨나 싶어서 베갯잎도 벗겨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뭘 찾으시냐고 물었지요. 괜찮다고 그냥 엄마 물건 정리 좀 하려고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혹시 통장 찾으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찾으시니까요. 저희도 처음에 혹시나 해서 다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옛날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엄마가 요양원 들어가실 때 주신 서류들이요. 통장도 있고 인감증명서도 있고 보험 서류도 있었지요. 엄마 통장은 2개였습니다. 하나는 연금 통장이요. 국민연금에서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오는 거요. 다른 하나는 적금 통장이었어요. 600만 원 정도 있었지요. 요양원비 내고 용돈 들이면 딱 맞는 돈이었습니다. 2천만 원짜리 통장은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다시 말했어요. 역시 없네요. 엄마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가 어디서 2천만 원을 모으셨겠어요. 우리도 요양원비 대느라 힘든데요. 그 말도 맞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거든요. 아버지도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큰 돈을 모을 형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확신하실까요? 없는 돈을 있다고요? 고민 끝에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는 2살 위에요. 64세지요.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전화를 받으시더니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괜찮으시고? 엄마 때문에 전화했다고 좀 이상한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더니 오빠가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으셨지요. 무슨 일인데?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통장이 없어졌다고 하신다고요. 2천만 원짜리 통장이 있었는데 누가 가져갔다고 우기신다고요. 오빠는 그런 통장에 대해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오빠가 웃으셨습니다. 2천만 원이요? 어머니가 어디서 그런 돈을요?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거겠지요. 엄마 치매가 심해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없는 돈을 있다고 우기시고 밤에 소리도 지르신다고요. 오빠가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좀 시간 내서 한번 올라가 봐야겠네요. 하지만 바쁘실 텐데 괜찮다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오빠도 매달 30만 원씩 요양원비를 보내주고 계셨거든요. 더 이상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지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오빠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아, 잠깐만. 수진아, 그런데 그거 알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무슨 말씀이냐고 물으니 오빠가 대답하셨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돈 좀 모아뒀다고 하셨대요. 나중에 엄마가 쓰라고요. 얼마인지는 안 말씀하셨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거든요. 오빠한테 다시 물었어요. 정말요? 아버지가 정말 그러셨어요? 오빠가 확실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인가 나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엄마한테 돈 좀 남겨뒀다고 나중에 아프거나 급할 때 쓰라고 하셨지요. 그럼 정말 그 통장이 있었던 걸까요? 엄마가 치매로 헛소리 하신 게 아니라 진짜로 통장이 있었던 거예요? 오빠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오빠는 그 돈 받으신 적 있으세요? 오빠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 나는 못 받았지. 아버지가 엄마한테 주셨다고 하셨거든. 나한테는 그냥 그런 돈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15년 전이에요. 그때 엄마한테 돈을 남겨주셨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왜 오빠한테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 세대는 그랬습니다. 큰아들한테만 얘기하고 딸한테는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만약 정말 그 통장이 있었다면요?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정말로 누가 가져간 걸까요? 다음 날 일찍 요양원 원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원장님은 50대 여자분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씀이 또박또박 하신 분이셨지요. 사무실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통장 건으로 상담하고 싶다고요. 원장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물으셨어요. 통장이요? 어머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그 통장 말씀이신가요? 그렇다고 혹시 실제로 엄마가 통장을 가지고 계셨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원장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알기로는 어머님 통장은 따로 보관하신 게 없었는데요. 입소하실 때 보호자분이 다 가져가셨잖아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고 CCTV 같은 걸 볼 수 있냐고 여쭤봤어요. 원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시죠. 복도 CCTV는 한 달치 정도 보관되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원장님을 따라 사무실로 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CCTV 파일을 열었어요. 엄마 방 앞 복도 영상이었지요. 한 달치를 빨리 돌려봤습니다. 간호사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청소하시는 분도 오셨지요. 가끔 다른 어르신들도 복도를 지나가셨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수상한 건 보이지 않았어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딱히 이상한 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요양원에서 어르신 물건이 없어진 적은 없으세요? 원장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솔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실 가끔 그런 일이 있긴 합니다. 양말이 없어졌다거나 손수건이 없어졌다거나요. 하지만 대부분 세탁물이 섞인 거거든요. 치매 어르신들이 다른 분 물건을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돈이나 귀중품이 없어진 적도 있냐고 물으니 원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런 큰 건 없었다고 물론 요양원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 완벽할 수는 없다고 하시더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은 즉 가능성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정말로 통장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어머님 치매 증상 같은데요. 모르겠다고 확실하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통장이 있었다면요? 만약 누가 가져갔다면요? 엄마는 치매 때문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믿지 않았어요. 간호사들도 원장님도 아무도 믿지 않았지요. 하지만 만약 엄마 말씀이 맞다면요?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조사해 보기로요. 엄마를 믿어보기로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요양원에 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눈은 뜨고 계셨지만 멍하니 천장만 보고 계셨지요. 제가 들어가니 고개를 천천히 돌리셨습니다. 옆에 앉아서 조용히 불렀어요. 엄마, 저예요. 수진이요. 엄마가 저를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누구시죠? 간호사님이세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은 저를 몰라보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딸이라고, 수진이라고 다시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수진이.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통장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없어진 통장 말이에요. 엄마의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몸을 일으키시며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수진아, 내가 믿어주는 거니? 내 말 믿어주는 거야?
믿는다고,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해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줬거든. 다들 내가 미쳤다고, 치매 걸려서 헛소리 한다고만 했어. 아니라고, 제가 믿는다고, 그러니까 천천히 말씀해달라고 다독였어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을 주셨대요. 엄마만 아는 비밀 통장이라고 2천만 원이 들어있으니까 아껴 쓰라고 하셨답니다. 아프거나 급할 때 쓰라고요. 엄마는 그 통장을 정말 소중히 간직하셨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으셨대요. 비상금처럼 아껴두셨지요. 요양원에 오실 때도 가져오셨답니다. 옷장 깊숙이 코트 안주머니에 넣어서 숨겨두셨대요. 그런데 석 달 전쯤부터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확인해 보니까 없더랍니다. 코트 주머니에 분명히 넣어뒀는데 사라졌다고요. 언제 정확히 없어졌냐고 물으니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정확히는 모르신답니다. 치매 때문에 날짜 감각이 없으시거든요. 한 달 전인지 2달 전인지 3달 전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을 것 같으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생각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가족 중에 누가 가져간 것 같다고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가족이요? 누구요? 엄마가 대답하셨어요. 큰아들이나 손자 아니겠니? 얼마 전에 왔었잖아. 오빠요? 아니면 조카요? 오빠는 부산에 사시는데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오시거든요. 조카 민수는 가끔 요양원에 와서 엄마 뵙고 가긴 했지요. 하지만 그 애들이 가져갔을 리 없다고 착한 애들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돈 앞에서는 다 변한다고 하시더군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일단 확인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카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는 오빠 아들이에요. 28인데 서울에서 IT 회사 다니고 있었지요. 착한 애예요. 어렸을 때부터 효심이 깊었거든요. 전화를 받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세요? 민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어요. 할머니 좀 뵙고 싶다고 언제 시간 되냐고 물으니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점심때 같이 식사하시죠. 좋다고, 그럼 토요일에 보자고 했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민수를 만나러 강남역 근처 카페로 갔지요. 민수는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지요. 마주 아파서 커피를 시켰습니다.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어요. 민수야, 할머니 요즘 어떠시던?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던데요. 저번에 갔을 때도 절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언제 다녀왔냐고 물으니 민수가 생각하며 대답했어요. 한 달 전쯤이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그 이후로는 못 갔어요. 할머니 방에 들어갔었냐고 물으니 민수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과일도 드리고 한참 앉아 계셨어요. 심호흡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때 할머니가 통장 이야기 하시던? 민수가 갸우뚱하며 대답했어요. 통장이요? 무슨 통장요?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통장이 없어졌다고 하신다고 혹시 본 적 있냐고요? 민수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본 적 없는데요. 무슨 통장인데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2천만 원짜리 통장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하신다고 설명했어요. 민수가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2천만 원요? 할머니한테 그런 돈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 같다고 혹시 민수가 본 적 있냐고 다시 물으니 민수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 왜 할머니 통장을요? 미안하다고 의심하는 건 아니라고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라고 말했더니 민수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모, 저 그런 애 아니에요. 할머니 돈을 왜 제가 가져가요? 알아,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정말로 민수가 그럴 애는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했어요. 헤어지고 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수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눈빛이 맑았고 태도도 당당했어요. 하지만 그럼 누가 가져간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통장이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석 달 전쯤부터요. 민수는 한 달 전에 방문했고요. 시간이 안 맞았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런 통장은 없었던 걸까요? 하지만 오빠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분명히 돈을 남겨두셨다고 하셨거든요. 결심했습니다. 요양원 CCTV를 다시 제대로 확인해 보기로요. 이번에는 석 달치 전부를요. 다음 날 아침 원장님한테 전화했어요. CCTV를 다시 보고 싶다고 석 달 전부터 지금까지 전부요. 원장님이 한숨을 쉬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시죠. 오후에 시간 되세요? 요양원 사무실에 앉아서 CCTV를 보기 시작했어요. 석 달치는 정말 많았습니다. 원장님이 파일을 빨리 돌릴 수 있게 해주셨지요. 간호사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아침 회진, 점심 식사, 저녁 약 시간마다요. 청소하시는 분도 규칙적으로 오셨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가끔 복도를 지나가셨지요. 하지만 모두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을 보는데도 특이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2달 전 영상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밤 11시쯤 영상이었어요. 한 사람이 엄마 방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거든요.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잘 안 보였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어요. 밤 11시면 보통 회진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간호사들은 마스크를 쓰더라도 모자까지 눌러 쓰지는 않았거든요. 영상을 계속 보니 그 사람이 10분쯤 있다가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작은 것이었습니다. 손바닥 크기 정도요. 통장 크기 같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한테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원장님도 화면을 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글쎄요, 얼굴이 안 보이네요. 간호사 같긴 한데. 영상을 더 돌려봤습니다. 그 사람이 복도를 걸어나가는 장면이요.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갔어요. 현관 쪽으로 가더군요. 현관 CCTV로 바꿨습니다. 그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장면이 보였어요. 밖으로 나가기 직전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얼굴이 보였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였지요. 길쭉한 얼굴에 짧은 머리였어요. 원장님이 깜짝 놀라시며 소리쳤습니다. 김미영이네요. 누구냐고 물으니 원장님이 당황하며 대답하셨어요. 저희 요양원 간호사였어요. 2달 전에 그만뒀는데. 김미영이요? 제가 되물으니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설명하셨습니다. 28살 젊은 간호사였대요. 1년 정도 여기서 일했답니다. 성실하고 일도 잘했는데 2달 전에 갑자기 그만뒀다고 하시더군요. 개인 사정이 있다고만 하고 그냥 나갔답니다. 혹시 이상한 점은 없었냐고 물으니 원장님이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글쎄요, 딱히 이상한 건 없었는데 그냥 평범한 간호사였거든요. 어르신들한테도 친절했고요. 하지만 CCTV를 보면 분명히 수상했습니다. 왜 밤 11시에 얼굴을 가리고 엄마 방에 들어갔을까요? 왜 손에 뭔가를 들고 나왔을까요? 그게 통장이 아니라면 뭐였을까요? 원장님한테 김미영 연락처를 알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원장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경찰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고 일단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원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김미영한테 연락해 볼게요. 어머님 보호자분이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전하겠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한테 말했지요.
엄마 말씀이 맞았던 것 같다고, 정말 누가 가져간 것 같다고요. 남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누가요? CCTV에 나온 김미영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고 일단 김미영을 만나봐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 정말로 가져간 거라면 그때 신고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요. 이틀 후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김미영이 만나겠답니다. 내일 오후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더랍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한 카페로 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들어서니 구석 자리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지요. CCTV에서 본 그 얼굴이었습니다. 김미영이 분명했어요.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김미영 씨 맞으시죠?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키가 크고 말랐더군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김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저를 왜 만나고 싶으셨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은혜 요양원에 계신다고. 박순덕 할머니라고요. 김미영의 얼굴이 살짝 굳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기억나요. 어머니가 통장이 없어졌다고 하신다고 혹시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김미영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모르는데요.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CCTV를 봤다고요. 2달 전 밤 11시에 어머니 방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요. 손에 뭔가 들고 나오더라고요. 김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지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였어요. 정말로 김미영이 가져간 거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김미영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정말 급했어요. 무슨 일이었냐고 물으니 김미영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대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답니다. 당장 2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대요. 김미영은 간호사 월급으로는 어림없었답니다. 은행 대출도 안 됐고요. 절박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 방을 청소하는데 옷장에서 통장을 발견했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대요. 하지만 며칠 후에 다시 봤을 때 그 통장에 2천만 원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엄마가 누군가한테 말씀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대요.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렸답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시니까 통장 없어진 것도 금방 잊으실 거라고 생각했대요. 설령 얘기하셔도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요. 치매 환자 말은 아무도 안 믿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밤 몰래 가져갔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돈을 찾아서 아버지 빚을 갚았대요. 그리고 요양원을 그만뒀답니다.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대요. 김미영이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돌려드리고 싶은데 이미 다 썼어요. 갚을 방법이 없어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허무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신 돈을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을요. 이렇게 쉽게 가져가다니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둑질이잖아요.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김미영도 불쌍했거든요. 아버지 빚 때문에 그랬다잖아요. 젊은 여자가 전과자가 되면 인생이 망가질 텐데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에요. 엄마 돈을 훔쳐간 건데요. 신고해야 합니다. 고민 끝에 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 형사님께 상황을 설명했어요. CCTV 영상도 보여드렸고 김미영이 인정한 것도 말씀드렸지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절도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하지만 형사님이 조용히 덧붙이셨어요. 다만 돈을 이미 다 쓴 상태라면 돌려받기는 힘들 겁니다. 형사처벌은 받겠지만 돈은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엄마 돈은 그냥 날아간 건가요? 형사님이 설명하셨어요. 민사소송을 하시면 배상 판결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한테 돈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받기 어렵다고요. 결국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엄마 돈은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김미영이 경찰에 불려갔답니다. 조사를 받았대요. 형사님이 전화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김미영이 모든 걸 자백했답니다. 곧 검찰로 송치될 거래요. 엄마한테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통장 찾았어요. 누가 가져갔는지도 알았어요. 엄마가 눈을 크게 뜨시며 물으셨어요. 정말? 누가 가져갔어? 간호사가 가져갔다고 이미 돈을 다 써서 돌려받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어줘서 고마워. 다들 내가 미쳤다고 했는데 너만은 믿어줬잖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를 안았어요. 제가 처음부터 믿었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늦게나마 찾아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며칠 후 요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한 할머니가 저를 붙잡으셨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지요. 80살쯤 되어 보이셨는데 눈빛이 또렷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혹시 박순덕 할머니 딸분이시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니까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방으로 따라갔습니다. 문을 닫으시더니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도 돈이 없어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설명하셨어요. 반년 전쯤이었답니다. 할머니는 금반지 2개를 갖고 계셨대요. 돌아가신 남편이 준 반지였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두셨는데 어느 날 없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답니다. 치매는 아니지만 나이가 드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었답니다. 간호사한테 말씀하셨대요. 반지가 없어졌다고요. 하지만 간호사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답니다. 할머니가 어디 두셨다가 잊으신 거겠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확신하셨답니다.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는데 사라졌다고요. 누군가 가져간 게 틀림없다고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냐고 물으니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늙은이 말은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냥 포기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소문을 들으셨답니다. 박순덕 할머니 딸이 와서 CCTV를 확인했다고요. 간호사가 통장을 훔쳐간 걸 밝혀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용기가 났답니다. 혹시 자기 반지도 그 간호사가 가져간 게 아닐까 하고요. 김미영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핸드폰에 저장해 둔 거요. 할머니가 사진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이 간호사예요. 자주 제 방에 왔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김미영이 엄마한테만 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요양원을 돌아다니며 다른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물건이 없어진 적 있으시냐고요. 돈이나 귀중품이요. 처음에는 다들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계속 물어보니 하나둘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손목시계가 없어졌답니다. 돌아가신 아들이 준 시계였대요. 비싼 건 아니지만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지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목걸이가 없어졌답니다. 금목걸이였대요. 딸한테 물려주려고 아껴뒀는데 어느 날 보니 없더랍니다. 1분, 2분, 3분. 물어보니 총 5분이 물건이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모두 김미영이 일하던 시기에 없어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귀중품이었어요. 반지, 목걸이, 시계, 현금. 김미영이 조직적으로 훔쳐간 게 분명했습니다. 치매 걸린 어르신들은 기억을 못 하시니까요. 설령 기억하셔도 아무도 안 믿으니까요. 원장님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피해를 보셨다고, 전부 김미영이 일하던 때라고요. 원장님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요? 다른 분들도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5분 명단을 드렸습니다. 원장님이 고개를 숙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네요. 경찰서에 다시 갔습니다. 형사님한테 새로운 피해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 절도가 아니라 상습 절도네요. 죄가 더 무거워질 겁니다. 김미영을 다시 조사했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대요. 하지만 증거가 나오니까 결국 다 자백했답니다. 모두 자기가 가져갔다고요. 피해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5가족이요. 요양원 회의실에 모여 앉았어요. 모두 화가 나 있었지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 훔쳐간 건데요. 다른 분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잖아요. 배상해야죠. 원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김미영을 뽑을 때 신원 조회도 다 했고요. 하지만 그게 무슨 변명이 되냐고, 결과적으로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신 건데요. 원장님이 고개를 숙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보상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원장님이 전화하셨습니다. 요양원에서 피해액의 절반을 보상해 드리겠답니다. 나머지 절반은 김미영한테 받으셔야 한다고요. 절반이요? 엄마 돈은 2천만 원인데 1,000만 원만 받는다는 거예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도 피해자라면서 더는 못 해준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1,000만 원이라도 받는 게 어디에, 하나도 못 받을 뻔했잖아요.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액의 절반씩 받기로 했어요. 요양원에서 총 3천만 원을 배상했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정말 요양원은 책임이 없는 걸까요? 직원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3달 후 김미영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갔어요. 피해자 가족 5명이 모두 갔지요. 김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얼굴이 더 야위었더군요. 검사가 김미영을 심하게 추궁했습니다. 치매 노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다고요. 약자를 이용한 비열한 범죄라고요. 김미영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김미영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아버지 빚 때문에 절박했다고요. 초범이니까 선처해달라고요. 검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돈을 잃었다고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요. 재판장이 김미영한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김미영이 일어서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쪽을 보며 말했어요. 평생 갚겠습니다. 나와서 일해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돈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의미가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김미영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60대 부부였어요. 저희한테 다가와서 절을 하시더군요. 김미영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빚을 지는 바람에 딸이 이런 일을. 김미영 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저희한테 용서를 빌었지요. 하지만 용서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어요. 실형은 아니었지만 전과자가 된 거였지요. 배상 판결도 나왔습니다.
피해액 전액을 갚으라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기는 힘들 거라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김미영한테 돈이 없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고민했습니다. 엄마를 계속 이 요양원에 두어야 할까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요양원을 찾기도 쉽지 않았어요. 시설 좋은 곳은 비쌌거든요.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한 분이 말씀하셨지요. 요양원을 옮기기보다는 이 요양원이 변하게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을 찾아가서 제안했어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요.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약속하셨습니다. CCTV를 더 설치하겠다고요. 어르신 방 안에도 설치하겠답니다. 물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요. 그리고 직원 채용 절차도 강화하겠답니다. 신원 조회를 더 철저히 하고 추천서도 여러 장 받겠다고요. 무엇보다 어르신들 말씀을 더 귀담아 듣겠답니다. 치매 환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겠다고요. 뭔가 잃어버렸다고 하시면 제대로 조사하겠다고요.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서 요양원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요양원 운영을 감시하기로 했어요. 어르신들 말씀도 듣고 개선점도 찾고요. 원장님도 동의하셨습니다. 오히려 좋다고 가족들이 참여하면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몇 달 후 엄마 상태가 좋아지셨습니다. 요양원에서 말씀하시더군요. 박순덕 할머니가 요즘 많이 밝아지셨답니다. 웃으시는 일도 많아졌고요. 방문했을 때 엄마가 저를 알아보셨어요. 수진아, 왔구나. 오랜만에 딸이라고 불러주셨지요. 손을 잡고 앉아 있는데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내 말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제가 엄마 딸이잖아요. 엄마가 웃으시며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다 못 받았지만 괜찮아. 내가 나를 믿어준 게 더 중요해. 늙은이 말도 들어줄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 요양원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어르신들 말씀을 더 귀담아 듣게 됐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하시면 바로 확인했지요. CCTV도 더 많이 설치됐습니다. 복도뿐 아니라 공용 공간에도요. 물론 사생활은 보호하면서요.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뭘 잃어버려도 그냥 포기하셨어요. 어차피 아무도 안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뭔가 이상하면 바로 말씀하셨어요. 간호사들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요. 한 할머니가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딸 덕분에 우리가 존중받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엄마 일이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도움이 된 거예요. 운영위원회 모임도 잘 진행됐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요양원 운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개선할 점을 찾고 좋은 점은 더 발전시켰지요. 원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셨습니다. 가족들 의견을 듣고 바로바로 반영해 주셨어요. 요양원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엄마를 뵈러 갈 때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나 여기서 편해. 요양원 사람들도 좋고 친구들도 생겼어.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김미영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간호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다른 직장을 구해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매달 조금씩 배상금을 보내온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의는 느껴졌습니다. 언젠가는 다 갚겠지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말씀을 믿어드린 것, 진실을 밝힌 것,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을 보호하게 된 것이요.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요양원에 계셨어요.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셨지요.
약도 잘 드시고 간호사들도 잘 돌봐주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3번씩 찾아갔어요.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이요. 빠지는 날이 거의 없었지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엄마 방에 앉아서 과일을 깎아드리고 있었어요. 사과를 얇게 깎아서 드리니 엄마가 맛있게 드시더군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어요. 엄마가 사과를 드시다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너 그거 아니? 뭐려? 물으니 엄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늙은이 말도 들을 가치가 있다는 거. 다들 우리 말을 헛소리라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진짜일 때도 있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엄마 말씀 덕분에 알았어요. 엄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 치매 걸리면 더하지. 뭘 말해도 안 믿어줘. 하지만 우리도 사람이야. 우리 말에도 귀 기울일 가치가 있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엄마를 안 믿었어요. 치매 때문에 헛소리한다고만 생각했지요. 미안하다고 처음부터 믿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 나중에라도 믿어줘서 고마워. 그게 더 중요해. 엄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너도 언젠가 늙어. 그때 가서 너도 이런 기분 알 거야. 아무도 내 말 안 믿어주는 그 기분 말이야. 그때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해. 그리고 다른 노인들한테 잘해줘. 약속드렸습니다. 그럴게요, 엄마. 절대 잊지 않을게요. 요양원 운영위원회는 계속 활동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요양원 운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5가족만 참여했는데 점점 늘어나서 10가족이 넘게 됐지요.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를 논의했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메뉴도 검토했고 간호사 배치도 확인했어요. CCTV 관리도 감독했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들 목소리를 듣는 거였습니다. 매달 어르신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불편한 점이 있는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 물어봤지요.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점점 달라지셨습니다. 말씀하시면 실제로 개선되는 걸 보셨으니까요.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복도가 너무 어둡다고요.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 뻔했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복도 조명을 밝게 바꿨어요. 다른 할머니는 식사 시간이 너무 이르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을 5시에 먹으니까 밤에 배가 고프다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을 6시로 늦췄어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어르신들한테는 큰 의미였습니다. 자기들 말을 들어준다는 것, 존중받는다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원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셨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간섭한다고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요양원 평판도 좋아졌고 어르신들도 만족도가 높아졌다고요. 다른 요양원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물어보러 왔어요. 저희 경험을 나눠드렸지요. 점점 더 많은 요양원에서 가족 운영위원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인권을 보호하고 목소리를 듣는 곳들이 늘어났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같은 층에 계신 할머니 3분이요. 4분이 늘 함께 계셨어요. 식사도 같이 하시고 낮에는 거실에서 TV도 같이 보셨지요. 방문할 때마다 4분이 모여 계셨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시면 친구분들한테 소개하셨어요. 우리 딸이야. 수진이라고 해. 할머니들이 반갑게 인사하셨지요. 그중 한 분이 김할머니였어요. 금반지를 잃어버리셨던 분이요. 김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 덕분에 우리가 다 행복해졌어요. 고마워요. 다른 할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요즘 요양원이 많이 좋아졌어요. 직원들도 우리 말을 잘 들어주고 뭐든지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줘요.
엄마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우리 딸이 해낸 거야. 내 말 믿어주고 끝까지 찾아준 거지.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박수를 쳐주셨어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마가 친구분들한테 자랑하시는 게 뿌듯했거든요. 네 분은 정말 사이가 좋으셨습니다. 생일이 되면 서로 축하해 주셨어요. 작은 선물도 주고받으셨지요. 아프시면 서로 걱정해 주시고 간호사 불러주시고요. 어느 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나 여기서 외롭지 않아. 친구들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습니다. 엄마가 요양원에서 행복하시다니, 친구들도 계시다니 다행이었어요. 김할머니가 어느 날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순덕이 엄마가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불안해하셨는데 이제는 편안해 보여요. 다 딸분 덕분이에요. 감사하다고 할머니들이 엄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어요. 김할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지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서로 돌봐줘야지. 정말 그랬습니다. 네 분은 가족처럼 지내셨어요.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 같았지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꼭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아껴주면 그게 가족이구나. 엄마가 그런 가족을 만나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1년 만에 오빠가 요양원에 오셨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오셨어요. 사업이 바빠서 자주 못 오신다고 늘 미안해 하셨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꼭 와야겠다고 하시더군요. 토요일 오후 오빠가 도착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시간에 맞춰서 갔어요. 엄마 방에서 만났지요. 오빠가 엄마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엄마가 오빠를 보시더니 천천히 물으셨어요. 누구세요? 오빠 얼굴이 슬퍼졌습니다. 저예요, 어머니. 큰아들 철수요. 엄마가 한참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철수. 우리 아들. 오빠가 엄마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제가 부산에 있어서요. 엄마가 괜찮다고 바쁜 건 아니까 괜찮다고 하셨어요. 우리 셋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물어보셨어요. 통장 찾은 이야기, 김미영 이야기, 재판 이야기를요.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이 내가 정말 잘했어. 나는 전화로만 듣고 믿지 않았는데 내가 끝까지 알아봐줘서 고마워. 오빠가 엄마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은 못 찾았지만 그래도 절반은 돌려받았어요. 1,000만 원이요. 그 돈은 어머니 통장에 넣어뒀어요.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 돈은 수진이 쓰라고 해. 수진이가 고생 많이 했어. 그 돈으로 뭐 사 먹고 여행도 가고 그래. 아니라고, 엄마 돈이라고 엄마가 쓰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난 여기서 쓸 데가 없어. 너희들이 쓰는 게 나는 더 기뻐. 오빠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그 돈은 엄마 용돈으로 쓰기로 했어요. 필요한 것 있으시면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요. 오빠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나저나 수진아, 내가 정말 대단해. 나는 바빠서 신경도 못 썼는데 너는 끝까지 엄마 편이 되어줬잖아. 당연한 거라고, 엄마 딸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대답했어요.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지요. 나도 앞으로 더 자주 올게. 한 달에 한 번은 올라와서 어머니 뵐게. 엄마가 좋아하셨습니다. 두 자식이 함께 와주니까 행복해 하셨어요. 우리 셋이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저녁 때가 되어서 같이 식사했습니다. 요양원 식당에서요. 네 분 할머니들도 함께 앉으셨어요. 오빠가 인사하시니까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지요. 따뜻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새삼 느꼈어요. 오빠가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 어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저도 고마웠습니다. 오빠가 와주셔서 엄마가 기뻐하셔서요. 그 후로 2년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86이 되셨어요. 치매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거의 말씀을 하지 못하셨어요. 저를 알아보시는 날도 드물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3번씩 찾아갔습니다. 엄마가 저를 몰라보셔도 괜찮았어요. 제가 엄마를 알아보니까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가끔 엄마가 제 손을 꽉 쥐셨어요. 그럼 저도 꽉 쥐어드렸지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12월 중순이요.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상태가 안 좋으시답니다. 빨리 오라고요.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숨을 가쁘게 쉬고 계셨지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안 좋으세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수진이요. 엄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저를 보셨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엄마가 제 손을 꽉 쥐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믿어줘서. 고마워. 알아요, 엄마. 저도 감사해요. 엄마 딸로 태어나서 감사해요. 엄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간호사가 원장님을 불렀어요. 오빠한테도 전화했지요. 하지만 엄마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계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처럼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요. 이제 정말 헤어지는 거구나 싶었어요. 3일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요양원 근처 장례식장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요양원 사람들이요. 김할머니를 비롯한 엄마 친구 3분도 오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우셨지요. 김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순덕이가 좋은 딸 만나서 행복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딸이 믿어줬잖아요. 운영위원회 가족들도 다 오셨습니다.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요. 조의금도 보내주시고 위로의 말씀도 해주셨어요. 원장님도 오셔서 절을 하셨습니다. 순덕 할머니 덕분에 저희 요양원이 많이 좋아졌어요. 고마웠습니다. 놀라운 사람도 왔습니다. 김미영이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들어왔어요. 영정 앞에 무릎을 꿇더니 한참을 절하더군요. 그리고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한테, 그리고 따님한테도 평생 죄송하게 살겠습니다. 김미영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괜찮다고 엄마도 용서하셨을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김미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 지금 편의점에서 일해요. 매달 10만 원씩 갚고 있어요. 끝까지 다 갚을게요. 고마웠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김미영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중요했지요. 장례식 마지막 날 엄마를 화장했습니다. 작은 유골함에 담았어요. 아버지 곁에 모셨지요. 엄마와 아버지가 다시 만나셨습니다. 15년 만에요. 엄마 장례를 치르고 나서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65세가 됐어요. 파트타임 일도 그만뒀지요. 이제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생겼어요. 큰아들한테 딸이 하나, 작은아들한테 아들이 하나요. 귀여운 손주들이지요. 가끔 손주들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할머니 이야기를요. 증조할머니 이야기요. 증조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있다고 통장이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아무도 안 믿어줬다고요. 하지만 증조할머니 말씀이 맞았다고 정말로 누가 가져간 거였다고요. 손주들이 눈을 반짝이며 듣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가 끝까지 찾았다고 CCTV도 보고
범인도 찾았다고 얘기해줘요. 손주들이 감탄합니다. 할머니 대단해요. 웃으며 말해줍니다. 대단한 건 증조할머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덕분에 찾을 수 있었어요. 손주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도 커서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사람들이 너희 말을 안 믿을 수도 있어. 늙었다고 잊어버렸다고 무시할 수도 있지. 하지만 포기하지 마.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말해. 누군가는 들어줄 거야. 요양원 운영위원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하지요. 이제는 다른 요양원들과도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정보도 공유하고 좋은 사례도 나누고요. 지역 신문에도 소개됐습니다. 요양원 가족운영위원회의 모범 사례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왔어요. 무엇보다 기쁜 건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무시당하지 않으세요. 뭘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어줘요.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살맛나요. 우리 말을 존중해 주니까요. 순덕이가 만들어준 변화예요. 엄마 생각이 납니다. 엄마가 시작한 일이었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이런 변화가 생긴 거지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치매 걸린 사람의 말도 함부로 헛소리라고 하지 마세요. 그 말 속에 진실이 있을 수 있어요. 엄마처럼요. 엄마는 치매 환자였습니다. 많은 것을 잊어버리셨어요. 저도 가끔 못 알아보셨지요. 하지만 통장 이야기만큼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셨지요. 다들 안 믿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치매 증상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를 믿어보기로요. 그리고 진실을 찾았어요. 만약 제가 끝까지 안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범인은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도 못 찾았겠지요. 요양원도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엄마 한 분의 목소리가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었다고, 치매 걸렸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들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뭔가 잃어버렸다고 하시면 함께 찾아보세요. 설령 찾지 못해도 괜찮아요. 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그분들한테는 큰 위로가 돼요. 존중받는다는 느낌,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중요해요. 저도 이제 65세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저도 엄마처럼 될 거예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도 올 수 있겠지요. 그때 가서 제 말을 아무도 안 믿어주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다른 노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제가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해야 하니까요. 요양원 운영위원회 활동도 계속할 거예요. 더 많은 요양원이 변하도록 도울 거예요. 손주들한테도 가르칠 거예요. 노인을 존중하는 법을요.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을 귀담아 듣는 법을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늙은이 말도 들을 가치가 있다고요. 그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기억하며 살겠어요. 지금도 가끔 엄마 무덤에 갑니다. 꽃을 놓고 절하지요. 그리고 말씀드려요. 엄마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요양원도 좋아졌고 어르신들도 행복해 하세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면 엄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잘했어, 수진아. 우리 딸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계속 이 일을 해야겠다는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도 주변 어르신들을 잘 봐주세요. 그분들 말씀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엄마가 증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부모님한테 전화하세요. 안부 물어보세요. 요즘 어떠시냐고, 불편한 건 없으시냐고요. 요양원에 계신다면 자주 찾아가세요. 손 잡아드리고 이야기 들어드리세요. 뭔가 잃어버렸다고 하시면 함께 찾아보세요.
설령 못 찾아도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게 효도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나이 들면 누구나 약해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몸도 불편해지지요. 하지만 존엄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존중받을 권리는 여전히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저는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배우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늙어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세요.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엄마 사랑해요. 가르침 감사해요. 평안히 쉬세요.